전면 파업에 직장 폐쇄로 맞서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어제 오후 늦게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사 갈등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국 GM 노사 갈등은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과 이명희, 조연아 모녀가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판 열린 현장 잠시 뒤 연결합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오늘 세 번째 매각 본입차를 진행합니다. 국내 조선업이 더디게나마 활력을 찾아가는 가운데 성동조선이 마침내 새 주인을 찾을지 아니면 청산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수명이 다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안 마련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돼 화재 위험이 커지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매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의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또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 대한 첫 판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 기자,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는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10시 10분쯤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 여객기로 도자기와 의류, 가방 등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조연아 전 부사장에게는 6,300여만 원을,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3,700여만 원의 추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범행 횟수와 밀수금 금액이 크지만 밀수품을 유통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조연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여부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조 전 부사장이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상무로 복귀하면서 조연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상속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상속세 할증률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에는 기본 상속세율의 할증률이 적용돼 상속세 규모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최대 주주가 경영권이 달린 지분을 물려줄 경우 세율 50%에 최대 30%까지의 할증이 붙어 최고 세율이 65%에 달합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일반 주식보다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재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도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할증률이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에서 계속 할증 평가가 높다고 주장을 하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다음 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피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 측은 직장 폐쇄를 풀면서 양측이 임단협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사측이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노사 대화 3시간 만에 합의안이 마련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노조의 전면 파업 철회 등 극적인 상황이 이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임단협도 이제 협상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갈등을 겪었던 르노 삼성차 노사가 지난밤 2018년 임금단체 협약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노조는 전면 파업, 그리고 사측은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 카드로 맞서고 있었는데 노조가 사실상 대기투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 집행부가 전면 파업을 철회를 결정한 뒤 사측도 직장 폐쇄 조치를 해제했고요. 곧바로 집중 교섭에 들어가서 3시간여 만에 최종 합의안을 완성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 상생 선언도 추가가 됐는데요. 르노삼성차가 이 부산 지역 경제와 부품 협력사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가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결정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잠정 합의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최종 타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노조는 내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차 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붙여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르노삼성 노사가 1차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이 된 바 있는데요. 회사 창립 이래 초유의 무기한 전면 파업 조치 등 갈등이 워낙 컸던 상황이고 파업 참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단체 협약 협상에 진척이 없자 쟁의권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조는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대차 노조의 통합을 제안했는데요. 산업계 주요 소식을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네. 먼저 한국GM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한국GM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오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노동쟁의 발생권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중노위는 노사의 조정을 시도를 한 뒤에 조정이 불발되면 조정 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쟁의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다음 주인 오는 19일과 20일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 계획입니다. 네, 노조가 파업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인해서 수차례 무산이 돼 불가피하게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30여 년 동안 단체 교섭에서 사용했던 교섭장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며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측은 기존에 사용하던 교섭장에서 지난해 7월 협의를 하던 회사 임원진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다른 교섭장을 반대로 또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단체 교섭 대표 가운데 앞서 해고된 노조 군산 지회장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소식 더 알아보죠.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 노조에 합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일에 현대차 노조에 통합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현대차 노조와의 통합 추진 안건을 올려 결의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의 최대 사업장들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5만 명,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이 3만 명으로 통합 노조가 출범을 하면 8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권 기자, 그런데 사실 두 회사가 엄연히 다른 회사잖아요. 이렇게 노조를 합치자는 이유가 뭐예요? 네. 기아차 노조 측은 현대차 그룹의 노무 전략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두 노조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서 고용 안전이나 정년 연장 이슈와 같은 이슈에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두 노조는 먼저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논의에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이어 이달 말 정책기획단 수련회를 통해서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제안으로 당장 통합을 할 수는 없다고 진단을 하면서도 올해 공동 투쟁을 통해서 점차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2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국내 자동차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나타 등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13%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데다 조업 일수도 하루 늘어난 효과입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다만 어제 노사 간 극적 합의를 이룬 르노 삼성의 경우 지난달 공장 휴무 등으로 생산량이 5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네, 수출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출도 지난해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를 견인했던 SUV와 친환경차가 이달에도 역시 북미 등지에서 잘 팔렸습니다. 반면 내수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국산차는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수입차가 재고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17.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인기가 높은 친환경차의 경우 판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친환경차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북미와 유럽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15.6% 증가했고 내수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의 효과로 37%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오늘 국내 중형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세 번째 본입찰이 열립니다. 이번 입찰도 불발되면 한때 수주 잔량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던 성동조선은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오늘 본입찰도 불발이 되면 성동조선이 결국 청산될 수도 있다고요? 네, 창원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 3일 회계법인이 오늘 세 번째 성동조선 본입찰을 시작하는데요. 법원이 정한 성동조선 매각 기한은 오는 10월 18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한을 6개월 연장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오지 않으면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에 두 번은 불발이 됐는데 이번 본입찰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업계는 조선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1, 2차 때보다 본입찰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매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차 본입찰 때부터 분할 매각을 허용한 것도 성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과 고성지역 콘소시엄, 기자재 업체, 해외 사모펀드 세 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향서를 제출한 곳 대부분이 지난 2차 본입찰 때 자금력 부족으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매각 불발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성동조선에 세금이 적잖이 투입이 됐는데 매각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네, 성동조선에는 공적 자금 4조 원이 투입됐지만 매각가는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각을 할 경우 매각 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 업체 대표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며 21억 원을 건넸고 또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으로는 신용 수준이 개선됐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죠. 당국이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은 회사가 부담하는데 은행은 은행원 개인이 물게 돼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나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상 과태료 한도가 2천만 원인데요. 시행령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하로 정했고 이제 이게 안 지켜지는 과태료 부과되는데 문제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입니다.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은행법에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창구 직원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선 법인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의 일관성 취지에서도 안 맞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있어서도 금액이 법인한테 부과하는 거와 개인한테 부과하는 거는 그 수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여러 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언제 개선할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에 따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은 금리 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유선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또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 혜택을 누리고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요?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에게 건보료를 걷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단연가입 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그간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임의 가입 규정을 악용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내야 하는 건보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 월 11만 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최대 50% 깎아주기로 해 매달 5만 6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국내에 소득과 재산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이상을 내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요즘 전기차 타는 분들도 많으시죠? 전기차의 배터리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충전 효율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배터리는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작정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폐배터리가 감전이나 화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폐차업체입니다. 창고에는 상자에 겹겹이 놓이거나 비닐로 싼 전기차 폐배터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폐차나 아니면 노후화로 인해서 반납되는 배터리를 보관 위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양은 한 60여 개 정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 수거된 폐배터리들은 일단 이 업체로 모이는데 언제 처리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환경부는 내년에 약 1,500개의 전기차 배터리가 이곳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방침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폐배터리를 지자체로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감전이나 폭발, 화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기 등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난 뒤에 회수된 배터리는 그렇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배터리팩 재활용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는 다음 주부터 폐배터리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지침을 만들고 업체를 선정해 실제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사실상 방치된 폐배터리는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창고에 쌓이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지침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에 확인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강산 기자입니다. 전기차의 폐배터리 보관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관리도 환경부 소관이지만
관련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재활용을 할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폐기해야 할지, 재활용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등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은 재활용 지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반납에 관한 거는 있고 재활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성능평가 기준하고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폐배터리 처리가 가능한 업체부터 파악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돼. 뒤늦게나마 다음 주부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재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상황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현장의 처리 지침이 도달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보관 처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LG화학이 중국 1위 자동차 기업인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LG화학은 어제 중국 저장성에 있는 지리자동차 연구원에서 50대 50의 지분으로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와 법인 명칭은 추후 확정하며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말까지 전기차 배터리 1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청년 세대가 늘고 있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국내 기업 임금 체계가 연공 서열이 강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이는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건당 보험료는 승용차, 승합차가 4만 원대, 화물차가 5만 원대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11시 52분 현재 국내 증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8% 하락하면서 2085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 0.13% 내리며 723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 회복이 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감이 역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2.24%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65% 내리며 6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내림세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현대차 수소차 공급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현대차 역시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현재 2.1% 내리며 4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1.19% 오르며 3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서 2대 주주인 KCGI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KCGI 측에서는 조현민 경영 복귀가 유감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0.49% 오르며 4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